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상보고요. 상보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보의 사업을 한번 보게 되면은 윈도우 필름, 보호 필름, 광학 필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용도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건물에 쓰이고요. 윈도우 필름과 보호 필름은. 그리고 이제 광학 필름에 대한 용도는 LCD, 백라이트 유닛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보를 볼 때는 자동차와 건물에 대한 시장 상황, LCD에 대한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LCD 백라이트 유닛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CD라는 거는 OLED와 다른 점이 외부에 광원이 있어야 빛을 낸다라는 거였죠. 자체적인 발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의 광원이 바로 백라이트고, 이런 백라이트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백라이트 유닛, 즉 BLU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BLU의 구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1번이 이제 그 프리즘 시트, 2번이 이제 반사 시트, 2번이 이제 확산 시트고요. 3번이 도강판, 4번이 반사 시트, 5번이 몰드 프레임, 6번이 이제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램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도강판 위에 있는 투명한 아크릴 패널 위에서 이제 아크릴 패널이 이제 빛을 받아들이고 이 도강판 안에 이 빛을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빛을 분산시키면서 균일하게 분포가 되겠지만은 빛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빠져나온 빛들을 다시 도강판으로 넣어주기 위한 것들이 2번 확산 시트와 4번 반사 시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 시트 같은 경우는 도강판 상면에 위치해 있어서 위로 빠져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굴절시켜서 다시 도강판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거고, 4번 반사 시트는 이런 도강판 밑에 위치해서 밑으로 빠져나온 빛을 다시 도강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강판과 이제 확산 시트 같은 경우는 빛의 경로를 조절하게 주기 때문에 광효율을 높여준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BLU에서 핵심 소재라고, 핵심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CD의 뭐 백라이트 유닛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LCD가 과연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몇 년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현재는 OLED가 대두가 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LCD 시장에 침범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OLED를 이용한 제품들은 비싸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값이 나가는 제품군에만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CD는 중저가나 보급형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뚜렷한 성장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흘러가듯이 갈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흘러가도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동차에 대한 시장 현황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2023년은 자동차 시장이 꽤나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어떤 생산이 조금 정상화가 됐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연됐던 이연 수요가 해소가 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적으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폭발적인 수출액에 대해서 많은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9.2% 증감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생산도 2018년 이후 5년 동안은 400만 대를 넘지 못했는데 23년도에는 400만 대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23년도에 대한 수혜가 일정 부분이 2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24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폭 증가하는 수치가 보이죠. 물론 이제 22년도에서는 19.2%지만은 이것보다는 살짝 19.2%가 성장했고 2024년에도 그런 19.2%가 성장하진 않지만 또 전년 대비 이제 조금 2%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지만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출액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23년도에는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수급 개선 상황과 어떤 이연 수요에 대해서 수혜를 봤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살짝 일정 부분 24년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수출액은 조금 증가를 하겠지만 국내 생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막 살아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상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주봉상 상부에서 이제 매물대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박스권을 현재 만들 거냐 아니면은 다시 돌파해서 이렇게 갈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주봉상에서 어, 조금 반등이 나와주나 싶었지만은 굉장히 크게 눌려준 상태고 다시 이런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져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봉상 어떤 상승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내일 어느 정도 조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다시 이런 22,000원 안팎으로 이제 위치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말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상보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상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 2,595원까지 최고점. 그리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 상승분만큼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현재 한 1,000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됐을 때 여전히 거래량도 같이 빠져주는 상황에서 이런 1,800원, 1,900원 라인들을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일봉상에서 어떤 상승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지금 고점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을 잡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도 같이 없는 상황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이제 1,900원, 1,800원 부분들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상부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이제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상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